이번에 제가 가서 군사 분야로 드론이 굉장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구나 느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 화력으로 봐서는 러시아에 대항할 수가 없는데 값싼 소형 드론을 이용해 사격을 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인 항공기 기술 분야 선도그룹이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 8위 정도 된다고. 최근에 해운대에서 심야에 그 드론을 날려서 집안을 촬영하다가 실형을 받은 거, 드론을 식별해서 탐지하는 영역, 두 번째는 식별된 드론을 무력화하는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규제가 많죠.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드론에 입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론 입문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토이 드론, 100g 미만의 작은 드론이죠. 근데 여기 그냥 시스템 불안정해서 잘 떨어지고 부서지고 또 사람이 다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부착형 드론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센스 드론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지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되겠죠. 공중 촬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카메라 부착 드론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게 짐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XYZ 축에 따라서 수평을 항상 유지하는 시스템인데요. 4K, 8K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에 부착되면서 아주 고성능의 드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용 드론입니다. 가장 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용 드론이 많죠. 그 외에 측량을 한다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산업용 드론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 선택할 때 점검하고 유념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 시간입니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굉장히 비행 시간이 다양합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날씨의 변화도 받고 횟수에 따른 다른 변화도 받을 수가 있는데 가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행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이상 되어야 여러분들 촬영하고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질인데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4K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이크로 SD 카드도 용량이 큰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4K 영상 1시간 촬영할 때 한 45GB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화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 추적 기능이 있나 없나, 영어로 하면 액티브 트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지정을 하면 추적을 하면서 그 물체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편리하게 다이나믹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나 없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센서가 기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전방만 있는 것, 후방만 있는 것, 위아래 전체 다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호버링 기능인데 제자리에 멈추어서 있는 기능을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자동 호버링 기능이 있어야 여러분들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호버링 기능이 없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동 호버링 기능이 있어서 제자리에서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to Home RTH라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기체가 다시 처음에 입력된 그 GPS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리다 보면 여러 가지 풍향이라든지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응급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자기 본래 날렸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리턴 투 홈 기능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고 요즘은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댓글 모드라는 건데 이것은 드론의 렌즈가 자기 위치에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렌즈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자기는 앞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뒤쪽으로 오면서 부딪힌다든지 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자동으로 지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실수를 막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드론의 사이즈입니다. DJI에서 나오는 드론 미니 같은 250g 포켓 안에 넣어서 여행 다닐 때 꺼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빅 3 같은 거 이런 것은 2kg 가까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사이즈를 결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 보통은 5cm 이하를 마이크로 드론이라고 그러고 손바닥 크기를 미니 드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실명으로 쓰는 드론의 제일 흔한 것은 중국의 DJI사 드론이 70 내지 75%를 차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DJI 많이 쓴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중국 업체인데 과거에는 액션 카메라, 스마트폰 안정장치 이런 거를 개발하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가 드론에 꽂혀가지고 개발하면서 아주 다양한 모양의 컨슈머 드론이라든지 산업용 드론, 촬영용 드론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위 업체로 해서 성장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게 중국 업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드론 안에 포함된 칩이나 정보들이 군사용으로 나쁘게 전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중국산 드론 부품하고 군용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상무부 제재 리스트도 되고 투자 블랙리스트에도 DJ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DJI 거 쓰고 있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험에 들어있으면 제가 하는 로그 파일 같은 거 데이터가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찝찝한 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드론쇼에서 큰 하트 중에 하나가 도심 항공체계입니다. 도심 항공체계가 무엇인가 하면 큰 드론이 사람을 싣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UAM, AAM, RAM 이렇게 합니다. 드론에 사람을 태워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앉을 수 있고 뜰 수 있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벌티포트라고 합니다. 벌티포트를 모형으로 해서 미래의 도심 항공 교통 체계를 여러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거기에 내려앉아서 충전하고 이런 도킹 시스템을 여러 군데 또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초보자고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